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의 흐름을 읽고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추진력을 달아드리는 채널 미래의 페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 없는 총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히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프로스포츠의 세계는 야구 배트가 공을 때리는 파열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섬뜩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라리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승부가 더 인간적일지도 모릅니다. 심판도 없고 규칙은 냉혹하며 오직 자본의 논리와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곳. 오늘은 바로 그 잔혹한 스토브리그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과연 100억 원이라는 돈방석에 앉은 영웅의 등 뒤에서 누가 짐을 싸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과 비즈니스의 비정함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진실을 캐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과거 야구 팬들에게 겨울, 즉 스토브리그는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난 시즌의 무용담을 나누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소박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낭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겨울,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는 더 이상 그런 낭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의 돈다발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살벌한 비즈니스의 현장입니다. 팬들은 밤잠을 설치며 새로 꽂힌 버튼을 누르고 내 응원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라이벌 팀의 유니폼을 입은 합성 사진을 보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선수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이 하루아침에 옷장 구석에 처박혀야 하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잔인한 계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스토브리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자 그 이면에 숨겨진 가장 잔혹한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누가 어디로 이적했다라는 식의 표면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머니게임 뒤에서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구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구단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드라마라기보다는 차라리 스릴러 혹은 호러 장르에 가깝습니다. 수원과 대전, 두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계약 소식은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천재 타자 KT 위즈의 심장과도 같았던 강백호 선수가 정든 수원을 떠나 대전의 독수리 둥지로 향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야구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강백호 선수의 유니폼 색깔이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적은 더 큰 폭풍을 불러오는 방아쇠에 불과했습니다. 강백호를 영입하기 위해 쏟아부은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그리고 그 영입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보상 선수라는 가혹한 제도. 이 복잡한 수싸움 속에서 불과 1년 전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화려하게 이적했던 한 투수가 이제는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야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서늘한 시나리오입니다. 78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선수가 만 1년 만에 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잉여 자원 취급을 받게 된다면 그 선수가 느낄 박탈감과 모멸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의리나 믿음 같은 단어는 얼마나 무력한 것일까요? 구단은 승리를 위해 돈을 쓰고 또 승리를 위해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에서는 이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강백호의 이적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어떻게 구단의 미래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78억 원의 사나이 엄상백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 숨막히는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계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는 시계가 멈춘 듯한 충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우리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보 한 줄을 마주했습니다. 강백호 한화 이글스 전격 이적.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봐도 그 문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KT 위즈의 심장, KT라는 구단의 역사 그 자체였던 천재 타자 강백호가 붉은 마법사의 망토를 벗고 주황색 톡수리의 날개를 달았다는 소식? 이것은 예고편도 없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터져나온 핵폭탄급 뉴스였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2018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화려하게 등장해 데뷔 첫 타석부터 홈런을 쏘아 올리며 괴물의 등장을 알렸던 선수입니다. KT 위즈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끌며 그라운드에 누워 포효하던 그의 모습은 아직도 수원 팬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는 단순한 4번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KT 위즈라는 신생 구단이 강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정든 수원 KT 위즈 파크를 떠나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타 팀 팬들이 느꼈을 경악스러움은 감히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를 한번 뜯어볼까요?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 4년 총액 최대 100억 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 이글스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무려 50억 원입니다. 여기에 연봉 총액 30억 원, 그리고 옵션 20억 원이 포함된 매머드급 계약입니다. 옵션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강백호 선수는 4년 동안 무려 80억 원을 보장받습니다. 이 금액은 한화 이글스가 단순히 전력 보강을 위해 돈을 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4년 동안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선전포고이자 우승 트로피를 향한 노골적인 욕망의 표현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KT 위즈 역시 팀의 간판 스타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KT는 강백호의 잔류를 이번 스토브리그의 영순위 목표로 삼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고 한화 이글스가 내민 백지수표에 가까운 제안 앞에서 KT의 진심은 무력했습니다. 수원의 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각종 야구 커뮤니티와 SNS에는 KT 팬들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을 함께한 강백호가 떠나다니 믿을 수 없다. 이제 수원의 야구는 끝났다. 돈이 깡패라지만 너무하다라는 반응부터 일부 격앙된 팬들은 유니폼을 태우는 영상까지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KT 구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기아 타이거즈 출신의 포수 한승택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 누수를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한승택 선수의 영입이 강백호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팬들이 느끼는 정서적 상실감은 그 어떤 대체 자원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대전의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입니다. 드디어 하나가 일냈다. 노시환 마이너스 최은성 마이너스 강백호라니 이건 꿈의 타선이다. 보살팬 청산하고 우승 가자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나 팬들에게 강백호의 영입은 지난 수년, 아니 10수년간의 서름을 한 번에 씻어줄 구세주의 등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화려한 100억 원의 잔치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강백호의 유니폼이 바뀌었다는 사실에만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KBO의 FA 제도는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반드시 생기는 구조입니다. 강백호라는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둡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지만 아직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보상 선수입니다. KT 위즈는 뼈아픈 이별을 했지만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행사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한화 이글스 선수단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전의 영웅이 되어 환영받지만 누군가는 그 영웅을 데려온 대가로 짐을 싸서 떠나야 합니다. 어제의 동료들이 오늘은 서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특히 불과 1년 전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하나에 입단했던 한 선수의 이름이 지금 야구계에 입방하여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00억 원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그 순간 또 다른 비극의 시나리오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 이글스는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 이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름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원의 심장을 가져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강백호의 화려한 입단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20인의 보호 명단 작성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100억이라는 환호성에 묻힌 어느 78억 투수의 깊은 한숨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 20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학급의 학생 수라면 적당할 것이고 한 달 동안 출근해야 할 날짜라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평범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프로야구판에서 이 숫자 20은 누군가의 생존과 누군가의 파멸을 가르는 가장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강백호라는 거물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나비 효과, 이제 진짜 게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상선수 지명이라 부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데스노트 작성이나 다름없는 피 말리는 시간입니다. KBO 규정을 먼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이번 FA 시장에서 어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원소속팀인 KT 위즈가 강백호를 빼앗긴 대가로 하나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KT는 하나가 제출한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백호 선수의 전년도 연봉 200%인 14억 원을 현금으로 챙깁니다. 만약 KT가 하나의 20인 보호 명단을 꼼꼼히 검토한 뒤 데려올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선수 보상 없이 연봉의 300%인 21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현금 21억 원. 분명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는 거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구계의 정통한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결같습니다. KT 위즈는 절대로 돈만 받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요? KT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강철 감독, 그리고 성난 수원의 팬심을 달래야 하는 프런트의 입장에서 현금은 당장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팀의 간판 스타가 빠져나간 자리는 오직 또 다른 스타, 혹은 그에 준하는 알짜배기 선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KT는 지금 상처 입은 맹수와 같습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간 대가로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보상 선수 지명은 단순한 선수의 이동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보복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전 하나 이글스의 프런트 사무실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20명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너무나, 정말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1군 엔트리는 28명, 등록 선수는 6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단 20명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을 먼저 적어볼까요? 괴물 류현진, 국가대표 에이스 문동주, 차세대 거포 노시환, 캡틴 최은성, 특급 신인 황준서. 이 5명만 적어도 벌써 25%가 찼습니다. 여기에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투수들, 필승조 불펜 투수들, 주전 야수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다 보면 20칸의 빈칸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20번째 선수와 20번째 선수 사이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20번 안에 든 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전의 봄을 맞이하겠지만 20번째로 밀려난 선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을 싸야 할 운명에 처합니다. 이 20번째 선수는 결코 실력이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팀의 주전급이거나 1군과 2군을 오가는 즉시 전력감 혹은 미래가 촉망되는 특급 유망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와 리빌딩을 통해 선수층, 즉 탭스텝스를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선수는 많은데 울타리는 너무나 좁은 형국입니다. 이 좁은 문틈 사이로 누군가는 반드시 보호 명단 밖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KT 위즈의 스카우트 팀은 이미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명단을 받아든 순간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선수가 풀렸어? 라고 말이죠. 지금 야구 팬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풀릴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눈치게임의 한복판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니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거대한 이름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팀 내 연봉순위 상위권 FA 대박의 주인공. 하지만 성적 부진이라는 꼬리표를 단 그 사람. 구단 입장에서는 그를 묶자니 유망주가 아깝고 풀자니 78억이라는 투자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 바로 투수 엄상백 선수입니다. 그가 보호선수 명단 경계선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스토브리그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명이라는 숫자는 이토록 냉정합니다. 몸값이 높다고 이름값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직 미래 가치와 팀 전력이라는 잣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KT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가 고심 끝에 내칠 수밖에 없는 계륵 같은 존재, 혹은 설마 데려가겠어? 하며 방심하고 풀어놓은데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엄상백 선수가 서 있습니다. 과연 하나 이글스는 이 위험한 도박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78억 원이라는 숫자가 무색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 스포츠의 가장 비정한 민낯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엄상백 선수에게로 집중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부진을 넘어 프로 선수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있었던 스포츠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2017년 기아 타이거즈는 FA로 영입했던 이명기를 트레이드 카드로 썼고 두산 베어스는 보상 선수로 알짜배기 선수들을 데려가며 왕조를 구축했습니다. 그때마다 팬들은 환호하거나 좌절했죠. 지금 엄상백 선수의 사례는 그때보다 훨씬 더 금액이 크고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것과 같은 긴박감을 줍니다. 시계를 딱 1년 전으로만 돌려보겠습니다. 2024 시즌을 앞둔 스토브리그, 엄상백은 그야말로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KT 위즈의 선발한 축을 담당했던 그는 FA 자격을 얻자마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는 그에게 4년 총액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안겨주며 주황색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는 그를 류현진, 문동주와 함께 강력한 선발 트로이카를 구축할 핵심 퍼즐로 기대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엄상백 본인도 대전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78억 원.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그 돈은 그에 대한 믿음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차갑다 못해 시립니다. 엄상백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표를 펼쳐보는 것은 하나 팬들에게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28경기에 등판해 거둔 성적은 고작 2승 7패. 평균 자책점은 무려 6.58에 달합니다. 선발 투수의 가장 큰 덕목인 이닝 소화 능력도, 위기 상황에서의 관리 능력도, 타자를 압도하는 구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에이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운드에 올라가면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불안 요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78억 원이라는 몸값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프로 1군 투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구의 깊은 곳, 흔히 찌라시라 불리는 정보망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가 엄상백을 20인 보호 명단에 넣을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엄상백 선수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FA 계약을 맺은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고액 연봉자가 보호 명단 제외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아니 어쩌면 합리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구 관계자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략적으로만 본다면 엄상백을 보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현재 구위와 성적을 봤을 때 KT가 굳이 연봉 부담이 큰 엄상백을 다시 데려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KT 입장에서도
6점대 방어율 투수를 보상 선수로 데려가는 건 도박이다. 차라리 엄상백을 풀고 그 자리에 잠재력 있는 유망주 한 명이라도 더 묶어서 지키는 게 하나의 미래를 위해 낫다. 이 말은 즉 엄상백 선수의 가치가 전력 외 혹은 상대가 가져가지 않을 계륵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단의 자존심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무리 부진했다 해도 계약한 지 1년밖에 안 된 78억짜리 FA 선수를 보호 명단에서 푼다는 건 구단 스스로 이 계약은 대실패였다라고 자인하는 꼴이다.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투수는 다다익선이다. 내년 시즌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풀었다가 KT가 데려가서 부활이라도 한다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나 이글스는 지금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상백을 묶자니 아까운 유망주가 눈에 밟히고 풀자니 78억이라는 돈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습니다. KT 위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으로 묘합니다. 자신들이 떠나보냈던 선수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다시 보상 선수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만약 엄상백이 명단에서 제외되고 KT가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다라며 그를 다시 지명한다면 이는 KBO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리턴 픽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액을 받고 화려하게 떠났던 선수가 성적 부진으로 인해 버림받다시피 하여 다시 친정팀으로 끌려오는 그림을 선수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한 수치심이 없을 것이고 양 구단 팬들에게는 두고두고 회자될 블랙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KT 입장에서는 78억 원을 아끼고 보상금까지 챙긴 뒤 선수까지 되찾아오는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셈입니다. 엄상백 선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아마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 증후군이나 극도의 성과 불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거액의 연봉이 주는 압박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자괴감, 팀에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팬들의 싸늘한 시선. 78억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지금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가 제출할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보호 명단에서 제외되는 순간 78억 원의 신화는 무너지고 먹튀라는 꼬리표와 함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숲을 바라보겠습니다. 엄상백 선수의 개인적인 비극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하나 이글스라는 구단이 벌이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머니 게임의 전체판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는 지금 야구장이 아니라 거대한 카지노의 하이롤러 테이블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배짱 두둑한 갬블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올인을 외치는 숨막히는 도박판 말입니다. 하나 이글스는 최근 2년 사이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아주 기묘하게도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 KT 위즈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자주 섞인 농담으로 나오는 하나 이글스는 KT 위즈 이중대인가? 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엄상백, 심우준, 그리고 이번에 합류한 강백호까지 KT 위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핵심 멤버 3명을 영입하는데 하나가 투자한 금액은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엄상백 78억, 심우준 50억, 강백호 100억. 이 3명의 몸값을 다 합치면 무려 228억 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하고도 남을 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직 KT 출신 선수 3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이 그림은 완벽합니다. KT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선발 에이스, 내야 사령관, 그리고 리그 최강의 타자가 대전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이들이 2026 시즌에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하나의 우승 도전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구가 계산기 두드리는 대로 되는 스포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깊고 어두운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받아든 중간 성적표는 붉은색 펜으로 그어진 낙제 점투성이입니다.
먼저 유격수 심우준 선수를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그는 4년 최대 50억 원이라는 유격수로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하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구단이 그에게 기대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탄탄한 수비로 내야를 안정시키고 빠른 발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며 작전 수행 능력을 통해 득점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번 정규 시즌 44경기에 나서 타율 0.23, 22타점, OPS 0.587, 타격 지표에서는 냉정하게 말해 리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수비형 유격수니까 괜찮다라고 위안하기에는 50억 원이라는 몸값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수비에서도 7개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자면 현재까지는 명백한 오버페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엄상백 선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78억 원을 받은 투수가 평균 자책점 6, 58을 기록하고 불펜으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입니다. 시즌 후반 가장 중요한 순위 싸움의 순간에 그는 마운드가 아닌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팀의 불안 요소가 되어 버린 78억 투수? 이것이 하나가 마주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류한 강백호 선수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선 두 건의 거액 투자가 실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 원의 사나이 강백호가 짊어진 짐은 단순히 홈런 몇 개를 더 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KT 출신 영입 잔혹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왔습니다. 강백호 선수 역시 최근 2년간 부상과 슬럼프에 시달렸습니다. 2021년까지 리그를 지배했던 그 압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유리몸이라는 오명과 함께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제학에는 승자의 저주 이너즈 커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른 승자가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화는 지금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KT 위즈의 우승 DNA를 수혈하겠다는 명목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식커브 반응으로 팀 전체가 병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 프랜차이즈 선수들과 외부 영입파 선수들 간의 미묘한 위화감, 고액 연봉자들의 부진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성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 이 모든 것이 2026 시즌 한화 이글스의 클럽하우스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합계 228억 원. 이 돈은 팬들의 입장료이자 유니폼 판매 수익이자 기업의 피 같은 자본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역대급 호구 딜로 남을지는 이제 선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벤치에 앉아있는 노장 승부사 김경문 감독입니다. 과연 그는 이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방 전체를 태워버리게 될까요? 이제 모든 공은 그라운드의 야전 사령관 현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2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다발을 풀어놓은 것은 프런트였지만 그 재료들을 조합해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은 오롯이 감독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승부사 김경문 감독이 서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누구입니까?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의 신화를 썼던 명장이자 뚝심의 야구로 팀을 바닥에서 정상권으로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우승 청부사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아픈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한화 이글스가 그를 영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빌딩은 끝났으니 이제는 성적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고 압도적인 성적을 말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던져진 과제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바로 78억 투수 엄상백의 활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선수 명단 작성이라는 딜레마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묻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과연 엄상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선수의 기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시즌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 운영 철학을 묻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난 시즌 김경문 감독은 엄상백에게 냉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시키고 불펜으로 강등시킨 결정은 이름값이나 몸값보다 현재의 구위와 팀 승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이 부진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8억 원을 투자한 선발 자원을 불펜 추격조나 패전 처리로 쓰는 것은 구단 경영 차원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비효율입니다. 여기서 김경문 감독의 고뇌가 깊어집니다. 만약 엄상백을 보호선수 명단에 넣는다면 그것은 내년 시즌 그를 다시 선발 에이스로 중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묵는 것이라면 그것은 엔트리 낭비일 뿐입니다. 엄상백 선수가 선발로 기용되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가진 경험과 구위,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투자된 금액이 그가 선발 에이스여야 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눈에 비친 엄상백이 여전히 물음표라면?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젊고 싱싱한 유망주를 지키는 것이 승부사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한 야구 전문가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엄상백을 불펜에만 묶어두는 것은 팀과 선수 모두에게 손해다. 그의 이닝 소화 능력과 경험은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데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기용법이 오락가락한다면 팀 투수진의 장기적 안정성마저 해칠 수 있다. 김경문 감독이 그를 살리려면 확실한 믿음을 주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정쩡한 동거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맞습니다. 엄상백 선수가 다시 선발 마운드에 서기 위해서는 코칭 스태프의 명확하고 세밀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 던져봐라 하고 등 떠미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매치업, 등판 간격 조절, 투구수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멘탈을 잡아줄 심리적 케어까지 꼼꼼하게 설계된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엄상백 선수도 감독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제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심우준과 강백호의 활용법 또한 김경문 감독의 몫입니다. 심우준의 수비 범위와 강백호의 파괴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노시환 마이너스 최은성 마이너스 강백호로 이어지는 공포의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할 때 타순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짤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감독의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백호는 김경문 감독이 선호하는 천재형 타자이지만 수비 포지션 문제와 부상 관리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프런트는 감독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독님, 엄상백 묶을까요? 풀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김경문 감독의 대답 하나에 78억 원의 향방과 한 선수의 운명, 그리고 KT 위즈의 보상 선수 선택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김 감독이 나는 엄상백이 필요 없다. 내 구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는 주저없이 그를 풀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겨울 동안 책임지고 고쳐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드라마의 결말은 감독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 이글스와 KT 위즈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숨막히는 머니게임 그리고 그 소용돌이 중심의 선 선수들의 이야기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사태를 한 걸음 물러서서 냉철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난 20일 새벽 강백호 선수의 이적 발표 속보를 접했을 때 제 스마트폰 화면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터진 하나 이글스 강백호 영입 100억 계약이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이었습니다. KT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그것도 앞으로 10년은 더 팀의 기둥이 되어줄 젊은 거포를 그대로 라이벌 팀에 내줬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4년 100억 원. 하나가 최근 몇 년간 지갑을 과감하게 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투자는 차원이 다른 광기마저 느껴지는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는 이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계약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보상 선수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입니다. KT가 강백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상백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이번 스토브리그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가 엄상백을 제외하고
KT가 그를 다시 콕 집어 지명해서 데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KBO 역사에 길이 남을 촌극이자 가장 비싼 블랙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KT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키워서 내보낸 선수가 거액의 연봉 계약을 맺고 떠났다가 1년 만에 부진해서 보상 선수로 다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심지어 KT는 보상금까지 챙깁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KT가 엄상백을 1년 동안 하나의 유상 임대 보내고 돈까지 벌어왔다라는 조롱 섞인 농담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요? 천만에요. 스토브리그는 언제나 설마가 사람을 잡는 곳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야구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제가 주요 커뮤니티와 SNS의 반응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한 하나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 팀 진짜 미쳤다. 돈을 이렇게 쓰는데 우승 못하면 진짜 야구단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발 대전의 봄 좀 보자. 라며 기대와 불안이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냉소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엄상백 다시 KT 가면 진짜 레전드다. KT는 돈도 벌고 선수도 다시 찾고 창조 경제의 끝판왕 아니냐? 라며 보상 선수 제도의 허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날카로운 지적을 남겼습니다. 김경문 감독님, 제발 엄상백 좀 선발로 써주세요. 78억짜리 불펜이 말이 됩니까? 선수 탓하기 전에 벤치 운영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성크 카스트 팰럿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집착하다가 앞으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 방해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 이글스가 엄상백 선수에게 투자한 78억 원은 이미 떠난 돈, 즉 매몰 비용입니다. 구단이 엄상백 선수를 보호 명단에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우리가 쓴 돈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선수가 내년 시즌 우리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미래 가치만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쏟아부은 시간, 돈, 노력이 아까워서 이미 가망이 없는 일이나 관계를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 이글스의 이번 선택이 과거의 실수에 얼마인 집착이 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이 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엄상백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하나는 그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풀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보상 선수 지명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른 야구 속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일 뒤 보상 선수 지명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